당신은 지금 누구 때문에 아프신가요?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차갑게 굴어도 하루가 지나면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생겨도 얕습니다. 금방 아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은 이렇게까지 깊이 박히는 걸까요? 오래 알아온 사람,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한마디가 왜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심지어 몇 년이 흘러도 아직도 귀 안에 맴도는 걸까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표정, 그때 그 목소리,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던 그 말투,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조여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냈는데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게 올라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깊이 다치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아픈 곳을 찌릅니다.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내 삶 안에 깊이 들어와 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가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이 다치는가? 그 상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고통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단순한 위로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저도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 그 고통이 사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픔 너머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2600년 전 한 사람이 이 질문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 답을 내 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 누군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 아직도 그 말 한마디를 털어내지 못하고 계신 분, 이 영상은 바로 그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 당신에게 차갑게 굴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제, 아니면 지난주, 굳이 큰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순간이어도 됩니다. 밥을 먹다가 별 생각 없이 꺼낸 말에 상대가 싸늘하게 굳어버린 순간, 열심히 한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라는 한마디가 돌아온 순간, 힘들다고 했더니 다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전화를 걸었는데 짧고 건조하게 끊긴 그 통화. 그게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아마 그냥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된 친구였다면,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였다면,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면, 같은 말인데,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가슴 한쪽이 툭 내려앉는 느낌.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도 잘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그 장면을 다시 돌려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의 무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갖지 않는 기대를 가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대는 말로 약속한 적도 없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랜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대가 상처의 뿌리가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배신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워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기대를 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익숙함이 더해집니다. 처음 알게 된 사람에게는 조심합니다. 말도 가려하고 행동도 신경 씁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이는 다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말을 거르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배려를 생략합니다. 그게 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친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때로는 무기가 됩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은 나의 약한 곳을 압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아픈지.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자리를 건드립니다.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구분이 별로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존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배웁니다. 힘들면 연락하고, 기쁘면 나누고, 불안하면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어딘가 허전합니다. 이 의존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서로에게 기대며 사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의존하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기댔던 나무가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균형을 잃고 흔들립니다. 단순히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믿어온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워온 세계의 일부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말은 많이 안 해도 마음 한쪽에 걸려 있는 사람.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오늘 천천히 꺼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복순 씨와 정옥 씨 이야기입니다. 복순은 꽃을 좋아합니다. 30년 넘게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다 퇴직하고 나서 집 근처 작은 꽃집에서 일주일에 사흘씩 일합니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창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꽃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꽃집 유리문 앞에 붙은 구인 공고를 보고 별 기대 없이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2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복순에게 정옥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입니다. 벌써 50년 가까이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고 복순이 결혼할 때 정옥이 옆에서 드레스 단추를 잠가줬습니다. 정옥이 힘들었던 시절 남편과 사이가 나빠서 매일 밤 전화를 걸어왔을 때 복순은 한 번도 귀찮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게 두 사람 사이였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만났습니다. 동네 감자탕집에서 밥을 먹거나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쌓여 있으니 말 한마디에 배경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복수는 꽃집 사장님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말 플로리스트 수업을 한번 맡아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와 연계해서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를 여는데 복순이 솜씨도 좋고 손님들에게 설명도 잘하니까 한번 해보라는 권유였습니다. 복수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 그냥 꽃 좋아하는 아줌마인데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도장을 찍는 일만 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해보는 것 같은 느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은 긴장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정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옥아, 나 있잖아. 꽃꽂이 수업을 한번 맡아보래. 문화센터에서 내가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 근데 너 그런 자격증 같은 거 있어? 복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격증은 없는데 사장님이 해보라고 해서. 요즘은 다들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더라. 사람들이 까다롭잖아. 별말 없이 잘 따라올까 모르겠네. 정옥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정옥은 그게 현실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복수는 그 순간 아침부터 가슴 안에 피워놓은 작은 불씨가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겠지 뭐.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엌 식탁 앞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복수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제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번엔 다른 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복수는 이상하게 울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왜 우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정옥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격증이 없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지, 왜 이렇게 허탈한지 며칠이 지나도 그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옥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평소처럼 답했습니다.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60 넘어서 오래 살아온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참길 줄 아는 것, 아무렇지 않은 척할 줄 아는 것. 하지만 꽃집에 출근하는 날, 예쁘게 완성된 꽃다발을 보면서 복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번만 그 말을 들었으면 됐는데 복순이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틀렸다, 맞다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설레는 나와 함께 잠깐 설레어 주는 것. 그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기쁜 감정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오랜 세월 실망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꺼낸 감정의 무게가 더 큽니다.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그게 가볍게 눌려버릴 때의 충격은 젊을 때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정옥이 나쁜 친구가 아닙니다. 50년 지기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정옥은 복순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복순은 상황이 아니라 감정을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어긋남이 상처가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때 더 깊이 괴로워한다. 복수는 정옥에게 전화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더 깊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믿어줘.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해줘.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내가 우스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줘. 그 바람을 복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정옥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모를 때 시작된다고.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생기는 상처의 절반은 사실 내가 내 마음을 몰라서 생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복순이 스스로에게 물었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정옥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때로는 상처를 막아주는 가장 부드러운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달 씨와 기철 씨 이야기입니다. 영달은 평생 공장에서 살았습니다. 22살에 처음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40 넘어 반장이 되고 55세 관리직으로 옮기고 63세 퇴직했습니다. 40년을 한 회사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웃으면서 찍었는데 집에 돌아와 그 사진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날 울었다는 걸. 퇴직 후 영달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텃밭을 얻었습니다. 상추, 고추, 감자. 거창한 건 없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말이 없어도 흙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 영달에게 기철이 있었습니다. 공장 동료였습니다. 영달보다 2살 위였지만 둘은 입사 동기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야근이 끝나면 공장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고 명절 전날엔 서로 집에 들러 전을 얻어 먹었습니다. 기철이 먼저 퇴직하고 2년 후에 영달이 퇴직했는데 그 이후로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40년 세월이 쌓인 사이니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영달은 텃밭에서 키운 감자가 생각보다 많이 열렸습니다. 박스로 2개 가득이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 지인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철이 예전에 감자를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포장마차에서 감자전을 먹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영달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감자를 한 봉지 담았습니다. 직접 키운 거니까 농약도 없고 싱싱하다고, 쪄 먹어도 좋고 감자전 해 먹어도 좋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영달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내 손으로 키운 걸 나눠주는 기분. 소박하지만 뿌듯했습니다. 기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야, 나 요즘 혈당 때문에 감자 못 먹어.
그냥 다른 사람 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달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텃밭 한켠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감자 봉지가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늘에 앉은 것처럼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혈당 때문에 못 먹는 건 이해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영달은 속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기철이 못 먹는다는 사실이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투가, 그 짧고 건조한 답장이 고맙다. 근데 나는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 줘. 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줘. 였습니다. 40년을 알아온 사람에게서 온 문자가 그랬습니다. 영달은 그날 텃밭 일을 일찍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겼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68이 다 된 사람이 친구 문자 한 통에 밥맛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기철을 만나는 게 왠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면서 털어내려 했는데 털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린 것처럼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달은 텃밭 근처 산길을 걷다가 작은 사찰 앞을 지나쳤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경내는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당 한켠 평상에 한 스님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개안 스님 65세. 눈매가 깊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영달이 어색하게 서 있자 스님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차 한 잔 드시지요. 영달은 별 생각 없이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평소엔 절대 꺼내지 않을 이야기였는데, 스님, 저 솔직히 여쭤봐도 됩니까?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한테 상처받으면 그게 제가 옹졸한 겁니까?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영달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자 이야기, 문자 이야기, 그 이후로 만나기 싫어진 이야기까지.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켠 나무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말했습니다. 감자를 가져가려 하셨을 때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반가울 것 같아서요. 좋아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그 반가움을 기대하셨던 거군요. 영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스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우리는 물건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대는 물건만 봤습니다.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상처가 된 겁니다. 영달은 평상 위에 앉은 채로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의 말이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철 씨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럼 됐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상처를 줬다면 그건 그 사람이 몰라서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듦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영달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식었습니다. 스님이 새 차를 따라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사차를 나서면서 영달은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짓눌렸던 게 조금 비켜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달은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나 다음 주에 고추 따면 좀 갖다 줄까? 고추는 괜찮지? 기철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추는 되지. 가져와. 영달은 전화를 끊고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영달이 가져간 건 감자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기억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감자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철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감자 봉지가 왔고 자신은 못 먹으니까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남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을 담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대에게 마음을 알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어쩌면 처음부터 어긋난 시작이었습니다. 스님의 말처럼 기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몰랐다는 건 영달이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이 말씀은 처음엔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은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달은 기철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달 자신도 기철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혈당 문제로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도 다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상대를 원망하는 에너지를 상대를 더 이해하려는 에너지로 돌려보라고. 그 방향의 전환 하나가 오래된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영달이 다시 전화를 걸어 고추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그 작은 한 걸음이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던 길에 길가에 한 여인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드마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밭일을 돕고 마을 일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게 파드마의 삶이었습니다. 파드마에게는 오랜 벗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카말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파드마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카말라였고,
카말라의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 밤새 간호를 도운 사람이 파드마였습니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해 파드마의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밭이 타들어갔습니다. 우물이 말랐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파드마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밭을 바라봤고 파드마는 있는 것을 아끼고 또 아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말라가 찾아왔습니다. 파드마는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벗이 찾아오다니. 얼른 안으로 들이고 남은 음식을 꺼내 대접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파드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카말라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불쑥 말했습니다. 파드마, 있잖아. 나 요즘 그 포목상 주인이 나한테 자꾸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어제도 지나가다 말을 걸더라고. 파드마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집은 가뭄으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남편은 밤마다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카말라에게 꺼내려고 했습니다. 오랜 벗이니까 이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카말라는 포목상 이야기를 신나게 이어갔습니다. 파드마의 눈빛이 어두운 것도, 밥상이 평소보다 훨씬 초라한 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눈치챘더라도 그냥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파드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말라가 돌아간 후 파드마는 빈 밥상을 치우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가슴 한복판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걸 이 사람은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못 본 척한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똑같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파드마는 마을 근처를 지나가던 부처님 일행을 만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발길이 멈췄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 같은 그 눈빛이 파드마를 붙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었군요. 파드마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슴 안에 꾹꾹 눌러 담아 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벗이 원망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약한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파드마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드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카말라의 집에 갔을 때 카말라의 표정이 어두웠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파드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겠지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카말라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파드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느끼고 당신처럼 반응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카말라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무게를 볼 눈이 없었을 뿐입니다. 파드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타들어가던 밭 위로 그래도 바람은 불어왔습니다. 그 눈이 없는 사람을
그래도 벗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 앉아서 카말라를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벗이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답입니다. 파드마는 카말라가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른 시선을 주셨습니다. 카말라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파드마는 남의 어두운 표정을 바로 알아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눈이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도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의 마음을 잘 읽으니까 상대도 내 마음을 잘 읽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대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 기대와 사실의 간격 그 사이에서 상처가 자랍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재지 마라. 사람마다 볼 수 있는 것이 다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결코 그러니까 참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파드마에게 카말라의 잘못을 덮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카말라를 다른 눈으로 보라고 하신 겁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이 그 순간 볼 수 없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분노는 결국 나만 태웁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가라앉는 것만으로도 숨쉬기가 달라집니다. 파드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과 제자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정사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던 곳이었습니다. 넓은 숲 안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먼저 일어났고 저녁이면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며 하루를 닫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도 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부처님을 모신 시자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늘 옆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해서 다른 제자들도 고민이 생기면 아난다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난다에게도 오래 품어온 상처가 있었습니다. 같은 수행 공동체 안에 데바다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또 다른 사촌이었습니다. 수행 능력이 뛰어났고 외모도 출중했으며 말도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같은 왕족 출신이었고 같은 시기에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데바다타는 아난다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대중 앞에서 아난다의 말을 끊거나 아난다가 한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들이 쌓였습니다. 아난다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는 몸이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수행자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저녁 공양을 마친 후 다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난다는 혼자 마당에 남아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난다의 마음은 그 별빛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그날 데바다타가 대중 앞에서 또 한 번 아난다를 무안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스치듯 한 말이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난다를 낮추는 말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난다는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난다가 혼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조용히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난다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데바다타가 왜 저를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꾸 저를 작게 만들려 합니다. 저는 수행자인데 이런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털어내지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난다의 말이 끝난 후에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난다, 강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물결은 얼마나 갑니까? 잠시 후에 잔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데바다타가 던진 돌이 당신의 마음에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돌이 던져지면 물결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난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이 물결은 어떻게 가라앉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더 출렁입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다만 그 돌이 왜 던져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난다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데바다타는 인정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늘 더 뛰어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데바다타가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크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방향이 잘못 향한 곳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아난다는 한참 동안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굴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데바다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난다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라 하십니까?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요? 그렇습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그토록 강한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안고 살아가는 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난다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조금씩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음속 물결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의 의미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까는 그 물결이 분노였는데 지금은 그 물결이 이상하게도 연민 같은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말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왜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더 오래 갑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열린 곳으로는 바람도 들어오고 돌도 들어옵니다. 마음을 닫으면 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난다. 당신은 마음을 열어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깊이입니다. 아난다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상처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난다가 오래 품어온 감정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한 슬픔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배려했는데 그는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존중했는데 그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 불균형이 오래 쌓인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싸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거리를 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시선을 주셨습니다. 데바다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시선. 그 시선의 전환이 분노를 연민으로 바꿨습니다. 연민은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의 말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 안에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를 미워하기 전에 그 안의 고통을 먼저 보라. 이 말씀이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상처받은 직후에 이 말씀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는 이 말씀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꺼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편안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만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행동 뒤에는 언제나 그 사람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상처에서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네 편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복순의 이야기, 영달의 이야기, 파드마의 이야기, 그리고 아난다의 이야기. 사는 곳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부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건 이 네 사람이 겪은 것이 사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겪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서 건져 올린 깨달음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처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만든 것입니다. 복수는 정옥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옥은 나쁜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는 깊이 아팠습니다. 왜였을까요? 복순 안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0년 직이라면, 내 편이라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와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낙차가 상처가 됐습니다. 상대가 던진 돌이 아프게 느껴지는 건 그 돌이 특별히 날카로워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맨살을 내놓고 있었기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대가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상처를 예방하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둘째, 마음을 담은 행동은 말로도 전해야 합니다. 영달은 감자봉지 안에 40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기철은 감자봉지만 봤습니다.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기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영달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사이니까 그냥 알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말하지 않은 마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나 사실 내가 감자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었어. 이 한마디가 있었다면 기철의 반응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영달의 저녁 밥맛도 달랐을 겁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전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가깝다는 이유로 생략된 말들이 쌓이고 쌓여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셋째, 사람마다 볼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파드마는 카말라가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알아채 주기를 바랐습니다. 파드마는 남의 어두운 표정을 바로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카말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말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도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공감을 잘하니까 상대도 공감을 잘할 거라고. 내가 눈치가 빠르니까 상대도 눈치가 빠를 거라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잘 보이는 것이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카말라가 나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파드마와 다른 눈을 가진 친구였을 뿐입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래된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넷째,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 안에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데바다타 때문에 오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가 안 한다를 작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크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라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이 시선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한번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남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만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행동 뒤에는 반드시 그 사람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연민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상처에서 조용히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상처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만든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담은 행동은 말로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마다 볼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넷째,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 안에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까운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중심. 그것이
이 네 가지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깨달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깊은 가르침도 일상 속에서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을 때, 그때 이 깨달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바로 써볼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상처받은 직후 5분만 혼자 앉아 있으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말로 받아치고 싶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피하십시오. 화장실이어도 좋고 잠깐 밖에 나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딱 5분만 혼자 앉아 있으십시오. 그 5분 동안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했던 걸까? 복순이 정옥에게 전화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몰랐음이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알면 상대가 그것을 주지 못했을 때의 충격이 달라집니다. 아, 나는 공감을 원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줄 수 없는 상태구나. 그렇게 이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5분입니다. 딱 5분. 그 5분이 며칠치 상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담은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말을 함께 붙이십시오. 영달은 감자 봉지 안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철은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무언가를 챙겨줄 때, 연락을 할 때, 찾아갈 때, 그 행동 앞에 짧은 말 한마디를 붙이십시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요즘 어떤가 싶어서 연락했어. 별것 아닌데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이 한마디가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행동은 같아도 이 말 한마디가 붙으면 상대는 마음을 받습니다. 물건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해질 때 관계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새로 만들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키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말로 붙이는 것. 세 번째, 상대에게 실망했을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쁜 건가, 다른 건가? 카말라는 파드마의 힘든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파드마는 오래 그것을 품었습니다. 나쁜 친구라는 생각과 그래도 오랜 친구라는 생각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실망했을 때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쁜 건가? 아니면 나와 다른 건가? 나쁜 사람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줍니다. 알면서도 줍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눈을 가졌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나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에게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잃습니다.
오랜 친구가, 오랜 동료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쁜 건지 다른 건지. 그 구분 하나가 관계를 지킵니다. 네 번째, 한 달에 한 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짧게 기도하십시오. 아난다는 데바다타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그 사람 안의 두려움과 결핍을 보라고.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랍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처음엔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힘든 것이 있겠지. 저 사람도 상처가 있겠지. 저 사람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말을 입 밖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그 묶임을 조용히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가르쳐 주신 연민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연민이 결국 나를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받은 직후 5분만 혼자 앉아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마음을 담은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말을 함께 붙이십시오. 세 번째, 실망했을 때 나쁜 건지 다른 건지를 먼저 구분하십시오. 네 번째, 한 달에 한 번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 네 가지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변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먼저 해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떤 장면에서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어떤 대화에서는 오래전 기억이 올라오셨을 겁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여기 있어도 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지 않은 사람의 말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깊이 박혔다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두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당신의 깊이입니다. 이런 감정을 꺼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나이가 들면 웬만한 건 삼킬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젊을 때처럼 화내는 것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자니 몸이 먼저 알아버립니다. 밥맛이 없어지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그 무게를 혼자 들고 다니셨을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말했다가 그 나이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들을까봐, 아니면 상대방한테 상처 줄까봐, 아니면 그냥 말로 꺼내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삭히셨을 겁니다. 혼자 다독이셨을 겁니다. 그 외로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서운했던 그 감정은 틀린 감정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감정을 없애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한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팠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복순에게 자격증을 물어본 정옥의 말이 복순의 능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철의 짧고 건조한 문자가 영달의 마음이 가진 온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카말라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해서 파드마의 힘듦이 가볍지 않습니다. 데바다타가 아난다를 작게 만들려 했다고 해서 아난다가 실제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상대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반응으로 증명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50년을, 6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해 온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이해했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 때문에 아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픔보다 큰 사람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가 아주 조금 달라집니다.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작은 변화이지만 그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이미 수많은 상처를 지나쳐 왔습니다. 그때도 버텼습니다. 그때도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완전히 괜찮지 않아도 그냥 살아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를 조금 알게 됐으니까요.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은 다릅니다. 이유를 아는 아픔은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명언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